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를 찾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렘넌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기질과 육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질이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기질은 뭐냐면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이제 깊어요.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환경 영향을 받더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 보통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하잖아요. 근데 기질은 변화되는 거 아니고 타고난 거. 그래서 이제 기질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기질을 파악을 해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기질에 따라 이제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기질과 성격은 좀 달라요. 기질은 타고난 성향이고 성격은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 기질에 자기에게 적합한 성격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은 성격, 타고난 것은 기질. 근데 성격도 이제 그냥 막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 기질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이 되는 거죠. 기질과 성격을 보시면, 자, 이제 자신의 기질을 바탕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사춘기예요, 사춘기. 사춘기에만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 때 급격하게 이제 어떤 성격이 좀 형성되어지는 시기인데, 우리 딸이 이제 사춘기거든요. 기질은 대충 파악이 됐는데, 성격을 찾아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의 몸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의 체형과 뭐 몸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사람이 다르게 보이겠죠. 되게 이제 막 그 타이트한 그런 레깅스를 입으면 운동하는 사람처럼 보일 테고, 정장을 입으면은 되게 점잖게 보일 테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으면 또 어떤 이제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딸이 이제 어떤 날은 막 웃고 다녀요. 막 웃으면서, 실상한 사람처럼 웃고 다니고, 어떤 날은 막 짜증을 막 부려요. 계속 짜증을 부려요. 어떤 날은 되게 막 진지하게 막 해요. 어떤 날은 되게 막 화가 나 있어요. 어떤 날은 또 막 따져요.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에게 맞는 성격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 옷을 입어봤다가 또 저 옷도 입어봤다가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기질은 정해져 있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에게 맞는 성격을 좀 확립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 옷, 저 옷 입어보는 과정 속에 만약에 부모가 원하는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원래 이제 원하는 기준이 딱 있죠. 이렇게 단정하고, 올바르고, 배려심 있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차분하면서 또 생각도 좀 하고, 뭐 그런 이제 모범적인 스타일을 저는 원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애가 이것저것 옷을 막 입어봤어요. 입었는데 제가 가서 그 옷 당장 벗어. 그 옷은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가 원하는 성격을 은근히 강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가장 알맞은 옷을 찾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이거를 이제 외부에 압력을 주게 되면 가장 알맞은 옷을 입지 못하고 뭔가 외부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른 옷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나중에 뭐 사춘기를 곧 맞게 될 부모님도 있겠지만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염두에 두셨다가 일단 이 기질을 잘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이런 성격을 갖게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자유롭게 이것 옷을 입어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요. 너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원하는 옷을 강요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기질을 보다 보면은 강점도 약점도 있어요. 그렇겠죠. 누구나 그렇겠죠. 누가 봐도 저 부분은 참 좋다. 또 누가 봤을 어떤 사람이 봐서 저 부분은 좀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근데 이제 강점을 발견해 가지고 더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 약점을 보고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있겠죠. 약점을 발견해 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하는 과정 속에 비난과 지적하는 것, 이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춘기 때 성격을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지적을 당하고 비난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요 시기 때에 저희 딸이 막 그런 이상한 짓을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잘못 말하면 엄청 혼나거든요. 막 하루 종일 막 뭐라 하거든요. 그래, 그래, 알았어 하고 미안하다 하고 막 그러고 있죠. 자, 기질과 성격 차이는 이제 아시겠죠? 자, 기질에는 9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질을 16가지로 나눠 가지고 볼 건데, 이제 크게는 4가지 기질이 있고, 그 4가지 기질이 또 세분화되면 16가지가 나오는데, 그 기질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9가지 요소가 이제 그것들인데, 요 각각의 정의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기질을 분석하는 표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 표를 보고 쭉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 아이, 부모님 자신을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부모님의 기질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질을 알고 나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당황하지 않게 돼요. 우리 정인이가 굉장히 느렸거든요. 엄청 느려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또 요한이는 워낙 말이 느려가지고 한 6세까지 될 때까지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큰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라 그랬었거든요. 잡혀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이제 매일 지내니까 대충은 알죠, 이제. 그렇게 이 기질을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 아이의 강점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되고, 이 아이의 약점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 9가지를 오늘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 16가지 기질의 특성, 어떤 그 기질에 대한 우리가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방향들, 이제 다음 시간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 활동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활동성이 뭐냐면 이제, 활동의 정도, 활동의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활동의 정도라는 것은 움직임의 양. 우리 애들 보면 어떤 애들은 가만히 있어요. 어떤 애들은 막 다녀요. 그죠? 이게 이제 활동의 어떤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활동의 방향도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밖으로 막 이렇게 도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혼자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활동의 정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해요. 그럼 이제 그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걸 보고 활동의 정도가 또 크다 작다를 또 분간할 수 있거든요. 그 활동의 방향은 이제 외향성과 내향성. 외향성은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게. 저 같은 사람은 내향성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면은 기가 빨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못해요, 저는. 이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조용히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나 자신을 충전하는 그 시간을 즐기죠. 근데 외향성인 사람들은 힘들 때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밖에서 놀아야지 에너지가 충전되는 이런 사람들이 외향성.
이제 외향적이고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어릴 때 걸음마를 일찍 떼는 편이에요. 우리 정인이 되게 늦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를 뗀 뒤에도 계속 걸으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뭔가를 딱 보면은 바로 가서 만져야 돼. 바로 가서 이렇게 뭔가 입에 집어넣어 봐야 돼. 그 다음 이제 막 어디 올라가고 막 뛰고 우리가 볼 때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외향적이면서 활동성이 높은 아이. 내향적이면서 활동성이 높은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늦게 떼는 편인데 가만히 앉아있긴 한데 계속 뭘 해요. 우리 정인이 어릴 때 보면은 계속 그림을 막 그렸거든요.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뭘 사부작거리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들기, 그리기 등을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이게 이제 활동성.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주의력. 이제 주의력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좋아하는 거를 집중해서 하는 거는 주의력이 아니고, 그건 이제 다른 말로 불러요. 지속성이라고 부르고, 주의력은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 과제를 집중해서 끝까지 듣고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의력, 또 주의 지속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들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뭐 재밌는 걸 할 때 오래 앉아서 하는 것들은 그 주의력이 아니고 지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높은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수업의 대부분은 우리 관심이 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한두 개 빼고는. 근데 이제 그런 재미없는 수업일지라도 집중해서 잘 듣는 친구들이 주의력이 높은 아이들.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은 좀 재미없고 관심 없는 수업을 들으면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가 아니면은 그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했다가 또 저거 조금 했다가 약간 맛만 보는 정도, 탐색하는 정도로 끝이는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죠. 요게 주의력. 그다음 규칙성은 뭐냐면은 생리적인 규칙성은 이런 거. 아이들이 보면은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딱 일정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주 어린 애기지만 보통 이제 갓난 애기 때는 자다 깨다를 반복하지만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잠이 들겠다 예측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게 딱 갖추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게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 늘 막 들쑥날쑥해요. 자다가 이제 보통 한두 시간 자다가 깨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자다 깼다가 어떤 때는 좀 더 자기도 했다가 규칙성이 없는 이런 아이들도 있죠. 또 이제 이런 생리적인 규칙성도 있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규칙에 대한 순응성, 규칙을 지키는 어떤 그런 행동, 정해진 룰을 만들어 줬을 때 이거를 잘 따르는 친구들이 있고 룰을 만들면 이거를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기들은 이제 밥 먹자가 앉혀놓으면은 앉아가 밥을 잘 받아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앉혀놓으면은 막 뒤트는 아이들이 있죠. 막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규칙성이 높은 아이들은 이런 생리 리듬성이 이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뭐 노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이런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좀 수월하죠. 아이를 키우는 게 좀 수월한 편이죠. 또 이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은 그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잘 따라가요. 근데 규칙성이 낮은 아이들은 이걸 지키는 게 되게 힘들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기관,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은 이런 규칙이 자꾸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이게 규칙성.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이제 사회를 가게 되면 집단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높은 규칙성을 가진 아이들은 되게 수월하게 잘 따르겠지만 여기 낮은 사람들은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럼 지속성. 이게 이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들. 이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특성. 그 주의력은 아까 이제 얘기했죠.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속력이었고, 아이들이 이제 인형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인형놀이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책 중에서 좋아하는 책만 계속 보는 아이들. 또 남자아이들이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공룡 이름을 다 외워요. 막, 줄줄줄 다 막, 부르기도 어려운 단어들을 막 외운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공룡 장난감만 사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이 지속성이 높은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원하는 걸 해줄 때까지 막 울어요. 근데 우리 정인이가 어릴 때 이제 책을 좀 읽어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책을 못 읽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을 들고 와서 읽어달라고 해요. 이제 오늘 좀 그냥 자자, 힘들다 하면 이제 울어요. 한 10분 울었어요. 그럼 이제 한 10분 울었으니까 지쳐서 이제 집에 그만하겠지. 30분을 울어요. 이제는 그만하겠지. 1시간을 울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읽어줄 수밖에 없는 지속성.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의력과 지속성이 높은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하는 데 되게 유리한 아이들이 돼요. 좋아하는 것도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도 잘하고, 좋아하지 않는 과목도 잘할 수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교육 상황이 벌어졌을 때 훌륭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질이 되는 거죠. 주의력과 지속성. 네, 반응의 강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뭐 신체적인 자극, 환경의 자극, 또 정서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이 반응의 강도. 어떤 아이들은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약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별거 아닌 자극인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자극 민감성이라 부르고, 이 자극 민감성이 이제 발달한 친구들이 자기 왔을 때 어느 만큼 반응하느냐, 이게 반응의 강도. 자극 민감성이 높다라는 말은 이제 예민한 아이들이죠. 어떤 여러 자극들이 주어졌을 때, 막 냄새가 딱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뭐 냄새 나네? 이러면은, 자극 민감도는 좋지만 강도는 약한 거죠. 근데 약한 냄새가 났는데 이거를 맡았는데 막 미치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 이제. 이런 반응 강도가 높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민감성이 높더라도 강도가 낮은 아이들은 좀 불편해도 잘 참아요. 참고 좀 이렇게 인상만 좀 쓰다가 그냥 말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이 높은 아이들은 너무 막 이렇게 과하게 막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극에 대한 민감성도 높고 강도도 높게 되면은 자극이 작게 주어졌는데도 아주 강력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또 키우는 부모님들은 좀 힘들어요. 별거 아닌 자극을 줬는데 애가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여기에다 막 규칙성까지 났다. 뭔가 룰을 주어졌을 때 이거 지키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강도 높은 아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면 되게 쉽게 흥분을 하고, 또 작은 자극을 주었는데도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 갑자기 막 확 흥분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게 되죠. 이게 반응의 강도. 자극의 민감성. 요건 이제 보통 사람들 느끼지 않는 부분인데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신체적인 민감성은 이제 우리 오감에 대한 거, 보고, 듣고, 뭐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끼는 거. 이제 촉각에 예민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신체 접촉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접촉을 통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환경적인 민감성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디 갔을 때 그 장소, 또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 가지고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인데,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좀 속하거든요. 이런 이제 환경에 어떤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딱 보면 이제 저 사람 좀 이렇네. 지금 나한테 별로 안 좋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조급해지고, 조마조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눈치가 되게 빠르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정서적인 민감성. 이제 요런 아이들은 엄마의 어떤 그 말하는 톤, 억양, 얼굴의 어떤 근육의 움직임만 딱 봐도 아, 오늘 상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알아서 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서적인 민감성. 자, 요런 아이들의 특징은 오감이 되게 예민해요. 되게 예민하고 또 자다가도 쉽게 잘 깨요. 탁 들리니까, 느껴지니까. 그 칭얼거림이 좀 많은 편이고 엄마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 눈치를 봐요, 아이들이. 그 이제 어떤 친구나 환경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지, 이 아이들은. 요런 자극의 민감성.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민감성이 이제 예민하냐, 좀 둔하냐, 이런 것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접근성. 접근성은 뭐냐면은 접근을 잘하는 거죠. 새로운 것,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향. 이제 활동성이 높고 또 접근성이 높은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저게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 그럼 바로 가서 이제 만지고 뭔가 이렇게 작동을 해보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발달이 빨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고 좀 낮고 활동성이 낮은 아이들은 이제 뭘 봤는데 일단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아. 가지도 않아.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뭔가를 체험하는 기회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발달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약하게 되면은 관심이 저조하고, 적응성과 접근성이 또 모두 약하면은 시도 자체를 안 해보게 돼요. 접근성이 높은 아이들은 호기심이 이제 되게 많죠. 그런데 새로운 것, 이런 거에 대해 흥미가 많고 이걸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게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접근성이 되게 약한 편이라서 새로운 거 되게 싫어해요. 늘 하던 거 좋아하고 늘 반복되던 거 좋아하고 단순한 거 좋아하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낯선 환경에 가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다가가가지고 말을 막 걸어요. 저는 절대 안 하거든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것도 되게 다양하게 노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 적응성은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상황, 자기에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편안하게 잘 적응하는가. 그래서 요런 적응성이 높은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처음 갈 때에도 적응을 되게 잘해요. 제가 처음 유치원 갈 때 기억이 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도망갔었어요. 유치원 안 가고 이제 도망가가 딴 데에 숨었는데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제 유치원 선생님도 막 찾으러 오고 막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또 낯선 친구를 만났는데 막 얘기를 막 잘해요. 어떻게 지냈어? 막 이제 하는데 원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막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주로 이제 듣는 말이 성격 참 좋다, 둥글둥글하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규칙성과 적응성이 좋은 아이들이 이제 기질이 수능성 기질이 나오는데 이제 사회성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어디를 가든 그 집단의 룰을 잘 따르면서도 그 집단에 아주 편안하게 잘 수용이 되어지고 잘 유연하게 잘 지내는 이런 친구들, 다른 사람이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고, 이런 아이들이 주의력도 좋고 지속성까지 좋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런 모델이 나와요. 성격 좋고 단정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 잘 배우고 적응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유능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적응성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은 어디를 가도 바로 적응을 해요. 낯가림도 별로 없어요. 이제 어린이집 같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처음 갔을 때에도 아주 수월하게 적응을 하고 친구도 금방금방 잘 사귀고. 그 다음에 기분의 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분위기. 우리가 이제 누굴 딱 봤을 때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막 기분이 막 좋아져요. 별로 대화도 안 해봤는데 너무 즐겁고 기분 좋고 유쾌하고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 딱 봤는데 빨리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안 왔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딱 얼굴 딱 봤는데 뭔가 막 화가 나 있고 되게 우울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기분의 질이 좋은 아이들은 자기 감정과 생각이 잘 드러나요. 잘 표출을 잘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소통하기가 되게 편한 거죠. 근데 기분의 질이 낮은 아이들은 지금 뭘 생각하는지를 모르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 이제 뭔가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학부에 오는 애기 엄마 중에 한 분이 지금 몇 년을 제가 봤는데 한 번도 표정이 변화가 없었어요. 진짜로. 우리 직원들과 다 같이 그분 올 때마다 너무 우울해 보인다. 표정이 없다. 이제 애를 키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부모가 기분의 질이 낮잖아요. 이게 이제 얼굴이 막 웃고 밝고 아니면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보고 대처를 할 텐데 이게 없어. 아이들이 볼 때 지금 화가 났는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엄마도 아이들을 사랑하겠죠. 근데 이 사랑한다는 거 아이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기분의 질이 낮은 부모가 있는데 아이는 정서적 민감성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그런 걸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리 엄마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몰라요.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그 엄마 아이들 보면 우울해. 별로 상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9가지 얘기를 쭉 했는데, 자, 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테스트하는 용지를 이제 드리면, 요걸 가지고 쭉 한번 체크를 해보면 돼요. 체크를 할 때 요령은, 이제 이 체크하는 것도 그때그때 달라, 이게. 같은 항목인데, 어떤 날은 1점을 줬는데, 어떤 날은 5점 받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2장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한 2번 정도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평균을 내보면 이제 어떤 이제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그림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16가지 기질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보면은 이 기질의 아이는 앞으로 서울대를 가겠다. 이 아이는 ADHD로 가겠구나.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떤 강점을 개발시켜줘야 되는지, 아니 어떤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9가지 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에 주중에 이제 2주 후에 또 할 거니까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보고, 그때 이제 나오는 것들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렘넌트를 주시고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내 마음대로 키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그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로 키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